안녕하세요. 지금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다보스 포럼은 국가나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모여서 미래의 여러 가지 중요한 테마들, 섹터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밝히고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특히 우리처럼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보스 포럼의 어떤 이야기들, 주장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투자에 필요한 무기로 만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AI가 앞으로 국가나 기업의 어떤 경쟁에 승패를 가르는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이 핵심이 AI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 AI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 이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화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볼 때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메인 섹터는 AI, 반도체, 그리고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최신 기술들이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 이후에도 전기가 발명되면서 많은 전기를 썼지만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의 모든 가동과 또 한편으로 냉각,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돌려야 되니까 가동시켜야 된다 보니까 열이 납니다. 전기를 전도체를 통해서 이동시키려면 엄청난 열이 나요. 이런 것들을 냉각하기 위해서라도 또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멋들어지게 데이터 센터라고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그냥 AI 공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뭐가 되었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엔 얼마나 전기가 많이 드냐면 자체 발전소를 다 필수적으로 둡니다. 그게 태양광이 됐건 아니면 주로 경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유 발전소를 많이 하는데 그 경유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는 세일류는 이게 정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중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유가 중간 재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그 원유를 가져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이유가 석유도 석유인데 거기는 중진류란 말이에요. 석유가. 그러니까 갖고 와서 재처리를 하면 많은 경유와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미국에는 많은 경유와 아스팔트가 필요로 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아주 가깝게 바로 앞에 앞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값싸게 경유와 아스팔트를 들여올 수 있는데 특히 경유가 중요한 게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이미 졌고 짓고 있는 것에 다 자체 발전소를 놓는데 그게 다 경유로 움직이는 발전소예요. 일부는 태양광을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90% 이상은 다 경유 발전소. 그러니까 경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급비약한 거니까 상상도 못했던 에너지, 전기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산업들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 코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AI가 중요하다. 미래에는 반도체가 중요하다. 미래에는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말뿐이지 실제로 가동이 되려면 그 기술 개발을 해도 그 기술 개발한 그 기술이 운용이 되려고 한다면 에너지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 수천만 명이 쓰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에너지가 국가나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나서는 문제가 뭐냐면 고쳐 쓰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이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소를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민이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큰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거기도 사실은 힘들어 하는데 우리나라나 이렇게 좀 땅덩어리가 좁은 곳 같은 경우는 장소를 정하기도 힘듭니다. 물가 쪽에 있어야 되는데 강이 됐건 바다가 됐건 물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장소를 정했다 해도 보통 얼마나 걸려요? 평균 12년, 13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거죠, 게임은. 그러니까 원전을 현실적으로 고쳤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간편한 작은 원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임시 방편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열, 풍력, 지력, 조수력, 자신의 국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자연환경적 상황 속에서 자연의 에너지를 취하는 것이 대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 2, 3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전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됐건 국가가 됐건 앞으로 먹고 살려면,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가장 값싸게 공급하는 국가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에너지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 화폐는 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노동이, 뭐 경제학에서는 그랬습니다. 노동이 가치를 만든다. 그다음에 자본이나 기술은 그 노동을 도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가치를 만들어요. 오히려 노동은 종말하고. 그랬을 때 이 유일하게 이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감지하고 직접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도 얘기합니다. 바로 에너지가 화폐이고, 에너지가 직접 된 화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노동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만드는 노동을 보조하는 게 자본이나 기술이나 생산 수단이었다. 이제는 에너지만이 가치를 만든다. 노동은 소멸하고. 그랬을 때 에너지가 화폐이고, 즉 가치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직접 된 화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젠슨왕도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전 세계 유휴 놀고 있거나 혹은 남아있는 잉여 에너지를 새로운 형태로 변환해서 보존하고 휴대 유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에너지의 디지털 전환 경로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의 암호화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존재를 하죠. 그 암호화폐와 즉 사실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인데요. 그랬을 때 이 에너지들, 유휴 에너지나 잉여 에너지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직접 하고 유통하고 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젠슨왕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젠슨왕의 생각이 비슷한 거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린 부테린은 뭐라고 하냐면은, 블록체인에, 즉 여기서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이 되어 있죠. 물론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그다음에 우리 시바이누가 속해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 그다음에 레이어 0, 뭐 칼데라나 이런 것처럼 레이어 0 블록체인, 모든 것에 그 필요한 가스비가 바로 에너지 화폐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너지가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과 생산수단이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생산수단이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그건 산업혁명의 시대였죠. 이제 디지털 혁명의 시대, 블록체인 시대에는 에너지가 바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 가치를 표현하는 화폐는 무엇이냐? 그건 명확하게 지금 현재 현실의 금과 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만 나도 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각 지역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하면서 각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기 혹은 전쟁이 벌어지고 침공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은 한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블록체인이 바로 이런 에너지의 화폐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 어떤 그린란드 지정학적 위험이나 제2차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눌리고 있지만, 우리 시바이누를 비롯한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그것을 뚫어내고 엄청난 급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 꼭 같이 공유하면서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2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